시트진 쓰고. 먼저 첫 번째, 저희가 고마직이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네네. 그 이름부터, 그 용어부터 이해를 하게 되면, 고마쥐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혹시 아시죠? 아시나요? 고마쥐라 그래서 네네. 한국에서는 물리적인 딥 클렌징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네네. 예, 고마쥐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제품을 바른 상태에서 반건조시킨 상태에서 손을 이용해서 각질을 밀어내는 타입의 제품을 고마쥐라고 하거든요. 그 네네. 고마쥐에다가 테크닉의 끝에 IC를 결합을 해서 고마직이라는 합성어를 만든 거예요. 이 의미는 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피부의 노폐물과 각질, 피지를 정돈하는 물리적 필링 관리 프로그램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고마직 플래닝은 이미 더마 플래닝이라고 해서 서구권에서 더 많이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마 플래닝 같은 경우는 건식이었어요. 네, 서구 40년 동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던 이 더마 플래닝은 아스트리젠트 또는 알코올을 이용해서 피부의 수분을 다 날린 상태에서 맞아요. 건조시킨 상태에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정리하는 플래닝 작업을 하는 스트로크를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용을 했었고 그 부분이 사실상 전문가가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일반 소비자 일반인들도 홈케어로 사용했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서는 동양의 피부 관리와 접목을 시킨 거예요. 예, 사실상 서양분의 피부보다는 동양인의 피부가 더 좀 민감하고 피부가 질긴다라는 표현을 솔직히 이제 우리가 또 서양분들한테 살짝 쓰기도 하는데 이제 피부의 어떤 이런 탄성이라든지 이게 질김의 정도가 동양인이 조금 덜 질기고 그다음에 좀 민감도가 높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피부 관리랑 플래닝을 접목시켰는데 그래서 건식이 아닌 습식 형태의 플래닝으로 저희가 이제 탈바꿈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시술을 하기 전에 피부가 자극받지 않도록 윤활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술 전 처리라는 걸 하는 거고 그 전 처리된 상태에서 피부를 유연하게 또는 각질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전 처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플래닝 스트로크를 하고 그리고 필링이기 때문에 각질을 벗겨낸 상태에서 재생관리의 중요성은 너무나 크거든요. 민감도를 낮추고 빠르게 재생하기 위한 사후관리 프로토콜을 하나로 담은 게 고마직 플래닝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단계별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피부관리 프로그램에 있어서 클렌징이 먼저죠. 이제 클렌징에 있어서는 1차 클렌징, 2차 클렌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1차 클렌징은 포인트 메이크업을 지우는 작업. 그래서 일반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고마직에서는 클렌징 워터부터 있어요. 2차 클렌징이에요. 클렌징 워터는 기존의 클렌징의 오일, 크림, 로션, 밀크, 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중에 워터 타입은 가벼운 메이크업을 지울 때 사용하는 것, 닦는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 또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서 피부 관리가 들어갈 때 가볍게 정리하는 정도의 클렌징 타입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했다라고 하면 밀크 클렌징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2차 클렌징으로 한 번 더 클렌징이 들어가 2차 클렌징이.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약산성 클렌저고요. 그래서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천연 계면 활성제를 사용했어요. 천연 계면은 활성제는 요즘은 세정력도 중요하지만 세정력이 강할수록 민감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천연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민감도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코코넛 오일을 썼어요.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 쓴 이유는 물론 사용감도 부드럽고 뭐 풍부한 거품력을 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피부 친화력이 높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저희 코스그램의 전 제품의 특징은 안전과 위생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 첫 번째 안전이 얼마만큼 피부 친화력 있는 성분들로 이루어졌느냐. EWG가 그린 성분들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피부 친화력이 좋은 제품들, 그 성분들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민감도를 낮춰주고 흡수력이 높여지거든요. 그런 거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 그래서 코코넛 오일도 마찬가지 피부 친화력이 가장 높다라는 거고, 이 클렌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당김 현상이 되게 강해요. 클렌징 하고 나면. 근데 이 클렌징 워터는 클렌징 후에도 당김 현상이 없어요. 이유는 바로 pH 밸런스, 우리가 유수분 밸런스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멘트를 써요. 그때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를 나타내는 비율이 유분이 3이고 수분이 7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천연 식물성의 이제 유분과 수분 3대7 비율로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춘 제품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후에도 세정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정력 이후에도 당김 현상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일반 샵에서도 2차 클렌징으로도 쓰지만 만약에 노메이크업으로 샵을 방문했어요. 고객님이. 그러면 보통은 노메이크업이더라도 1차 밀크 클렌저가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토너로만 일회용 해면을 이용해서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사용하는 제품. 중요한 건 뒤에 보시면 보통 워터 타입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를 보면 맨 앞에 정제수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제수 옆에 해수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정제수 하면 육지의 물이거든요. 근데 육지의 물 분자와 바다의 속에 있는 물 분자의 사이즈가 달라요. 육지의 물 분자가 더 커요, 사이즈가. 바닷속의 물 분자가 사이즈가 더 작아요. 그런데 그 바다 동해, 강원도 동해안의 물을 수심 605m 아래 있는 그 해양 심층수를 물을 가져다가 그럼 이미 육지보다는 물 분자가 작아요. 이 작은 물 분자를 전기 분해를 한 번 더 시킨 거죠. 전기 분해 시키면 물 분자가 더 작아져요. 그래서 이온의 활성도도 높아지고요. 물 분자는 작아지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온의 활성도도 높아지고, 즉 이 말 뜻은 흡수력을 더 키운 거예요. 물 분자가 작아질수록 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가 상당히 잘 된다라는 것, 즉 그만큼 세정력을 높였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해수 안에는요 미네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바닷속 안에는. 자, 지금의 605m 이 물에다가 우선 미네랄을 분리했어요. 미네랄을 분리한 상태에서 물 자체를 전기 분해해서 쪼갰어요. 특허 기술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 특허 기술의 전기 분해를 이용을 해서 물 분자를 쪼갰어요. 그래서 이온의 활성도를 높여놨어요. 흡수력은 높은 이 워터 타입에 다시 미네랄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미네랄도 중요한 게 뭐냐면 미네랄 워터라서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같은 뭐 워터 타입의 토너가 되게 많죠. 근데 비율까지 신경 쓴 거죠.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라고 하는 비율은 그 마그네슘, 칼슘, 칼륨은 바로 우리 체액, 양수. 자, 양수나 체액에 있는 미네랄의 비율과 동일하게 맞추어서 집어넣은 거예요. 즉 피부 친화력을 높인 거죠. 흡수가 잘 되게끔. 삼투압 유지를 높여서 수분이 가득 수 있게끔 해준 게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해수가 정제수와 함께 클렌징 워터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워터에 들어간 비율보다 다음에 쓰는 클렌징 토너, 이 피코 워터라고 하는 게 그냥 토너예요, 토너.
이 토너는 정제수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100% 해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온화 활성도를 높인, 그러니까 즉 전기분해한 이온화 활성도를 높인 해양 신층수 100%. 거기에 미네랄까지 들어가서 피부 친화력, 상투압 유지로 인한 수분 공급 능력이 탁월한 것.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그 뭐죠? 피부 민감도 테스트 같은 이런 것도 다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100% 해수로 이루어진 제품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온 활성도가 높기 때문에 흡수가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크림 제형이라든지 겔 제형이라든지 에센스 제형처럼 분자량이 큰 약간 무거운 리치한 그런 크림들이 흡수가 잘 안 될 때는 이 토너를 위에다 한 번 더 러빙해서 작업하는 작업용으로 써요. 그리고 또 하나 머미 마스크 있었죠? 네네. 그 머미 마스크에 제품으로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 토너 자체를 머미 마스크에 접수해서 1차 진정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너에 대한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해수를 이용했다라는 거. 그 해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포인트예요.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깨끗하게 클렌징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필링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더마플랜처럼 건식이 아니라 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맨 얼굴에다가 필링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식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오일이라는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스위치드 겔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스위치드 겔. 자, 이 스위치드 겔 뒤에 후면을 보면요. 얘도 정제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 않고 보시면 바로 유효 성분이 아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사용해 보시면 대표님 약간 미지근한 열감이 나요. 이유는 뭐냐면 글리세린이 30% 들어가 있고요. 글리세린이 30%가 들어가 있고 이거 제품 한 번씩 다 혹시 발라보셨나요? 요거는 안 발라봤어요. 네, 꼭 발라보셔야 돼요, 대표님. 네네. 자, 글리세린이 30%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피부 이제 컨디셔너 성분, 피부를 이제 유연한 뭐지 유연 성분, 유연제 성분 아니면 컨디셔닝 성분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성분들 간의 점성이 달라요. 원래는 그 점성들 간에 이제 발랐어요. 문질러 보면 그때 열감이 나요. 그게 뭐냐면 점성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문질렀을 때 걔네들 사이에 마찰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 발생열이죠. 네, 만약에 정제수가 들어가 있었다면 이 자연 발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묽어지니까. 근데 정제수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성 자체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문질렀을 때 그 사이 안에서 발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보통 옛날에 핫젤이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바르면 뜨거워지는 핫젤. 그런 거는 캡사이신과 같은 어떤 발열 성분을 일부러 넣었기 때문에 그런 발열이 나는 핫젤을 썼던 거고 얘는 그런 발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점성들이 있는 성분들 간에 합쳐놨어요. 글리세린 30%의 다른 유연한 성분들을 합쳐놨는데 걔네들을 우리가 발랐을 때 비비는 그 안에서의 마찰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뜨겁지 않아요.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아주 얕은 미지근한 열감? 그 정도만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는 막 핫젤처럼 뜨거운 빨개지는 열이 아니라. 네. 그 정도의 열감이고 제품들 성분 간의 부딪힘의 열이기 때문에 천연에 일어나는 열이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라든지 민감성 피부에도 자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열로 인해서 글리세린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보습감은 좋겠죠. 그쵸? 그래서 그 보습감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그 젤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또 그 발열을 이용을 해서 피부 표면을 마사지를 해요.
네, 한 3분에서 5분 정도 에스테티션이라면 기본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테크닉을 그 시간 안에 하시면 돼요. 뭐 10분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뭐 이제 뭐지? 얘를 뭐 발열 성분을 일부러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글리세린이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피부를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 미세한 열감을 이용해서, 그리고 모공을 조금이나마 이완시켜주는 작업, 피부의 스크래치를 예방하는 작업, 윤활제 작업을 하는 거죠. 한 3분 정도 5분 마사지를 합니다. 네,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 닦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자, 네. 자, 이 제품은 저희가 따로 샵에서는요, 이제 발사 같은 것도 막 쓰고 하잖아요. 네, 이 제품으로 민감성 피부라든지 여드름 피부 아니면 발사의 베이스 제품 이렇게도 많이 활용을 해요. 바디도 이 제품으로 마사지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제품의 특징을 정리하면 제품들 간의 약간 미세한 발열을 이용해서 피부 표면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다.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모공을 이완시키면서 표면의 스크래치를 예방을 한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중요한 거는 글리세린이 베이스다 보니까 모든 피부에 자극 없이 쓸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은 메인 필이 들어가죠. 네. 필에 사용되는 카트리지랑 우리가 콜라리죠. 아마 성우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이거 뭐 그쪽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거니까. 이제 우리는 단일 칼날에 의료용 메스는 아니에요. 그쵸? 프로젝트 가이드슈 보호장치를 접합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접합을 했습니다. 요렇게. 네. 네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8포인트예요. 그쵸? 구멍이 8개, 여기 진한 회색, 여기 진한 회색, 여기 날, 진한 회색. 그쵸? 보시면, 여기 땄어요? 잠시만요, 대표님.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요게 날이에요. 날. 네네. 네, 날 위, 여기 단일 칼날이에요. 여기다가 요렇게 네모난 곳에 구멍을 8개 뚫은 프로젝트 가이드 슈를 여기다 요렇게 샌드위치 마냥 여기 반을 접어서 요 반을 요렇게 이 위에다가 엎은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양면이 요렇게 접합이 된 거죠. 양쪽이. 그쵸? 네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날이 주는 절삭력, 그쵸? 깎이는 절삭력은 단일 칼날, 의료용 메스나 이런 데는 되게 우수해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잘못 쓰면 상처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쵸? 의료용 메스는 에스테티션이 쓸 수 없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위법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프로젝트 가이드슈를 접합을 하면서 눈썹 칼처럼 만들었는데 눈썹 칼은 이 프로젝트 가이드슈가 더 촘촘하게 많아요. 그 말 뜻은 절삭력을 확 줄였고 안정성을 확 높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필링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필링 디바이스로. 그럼 그렇죠. 어느 정도 절삭력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용품으로 인정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8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네, 절삭력은 살리면서 그리고 일반 용품, 즉 의료용품이 아닌 범위 안에서 이 카트리지 칼날을 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일반 용품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의료 디바이스가 아니라서 합법으로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이제 메인으로 잡았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이 카트리지를 여기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예. 근데 요 부분의 기준은 뭐냐면 150mm 길이에요. 150mm를 길이를 잡은 이유는 저희 국내 연구소에 보면 손을 측정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다 성장을 완성한 20대, 20살에서 24살의 여성의 손을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은 손, 큰 손이 이 디바이스를 잡았을 때 그립감이 가장 좀 좋은 평균적인 길이를 165로 잡은 거예요. 저처럼 큰 손 또는 작은 손이 잡았을 때 딱 잡히는 그립감의 평균을 165로 잡은 거고요. 자, 그 안에 미끄럼 방지가 양쪽에 되어 있어요. 라텍스 장갑을 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홈이 있어요. 이 홈은 엄지를 놓고 또는 검지를 놓고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홈이에요. 저희는 솜털이 누워있는 방향으로 스트로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할 때는 검지를 홈에다 놓을 거고요. 아래에서 위로 할 때는 엄지를 홈에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방향 전환이 쉽도록 홈을 설계를 별도로 했고요. 중요한 거는 요 헤드 부분이에요. 헤드 부분. 아마 바버샵 같은 데 가거나 하게 되면 아실 텐데 우리 부위별로 털의 각도가 달라요. 어떤 부위는 30도, 어떤 부위는 45도로 털이 세워져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자, 디바이스를 피부에 대서 한 30도 각도로 들고 해주세요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초보자분들은 30도가 어느 각도지? 45도가 어느 각도지? 잘 몰라요. 그래도 맞아요. 최소한 한 30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해서 스트로크를 해라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헤드를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보시면 양쪽의 높이가 달라요. 그쵸? 그러네, 앵글이 있네. 여기가 높이가 좀 높아요. 높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끝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생기죠.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기울기가 양면에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카트리지를 이 안에다가 끼워요. 끼운 다음에 한쪽 면을 피부에 대고 그 다음에 날이 피부에 닿는 것만 확인을 한다면 기본 30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최소 각도를. 네. 근데 거기에 내가 좀 익숙해지거나 피부 유형에 따라서 강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근데 기본은 30도 각도를 내가 할 때는 카트리지를 끼운 상태에서 반대면을 피부에 닿고 피부에 댄 상태에서 날이 요 앞에 있는 날이 피부에 닿는 것만 확인을 하면 그래도 30도의 각도는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탈 부착 역시 쉬워요. 안에 네오디듐이라고 하는 자석이 4개 들어가 있어요. 자석이 4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탈 부착이 가능해요. 별도의 제거 통이 필요 없어요. 제거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 없이 그냥 탈 부착 가능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칼날이기 때문에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면 잘못하면 베어요. 그리고 사용할 때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디바이스를 만들 때 가장 포인트는 안전성과 편리성이에요. 처음 쓰시는 고객들이 얼마만큼 거부감 없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느냐, 동시에 편리성이 있느냐. 초보자들도 쓸 수 있는 편리성.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었고 제가 에스테티션으로 20년 차잖아요. 네네. 제가 모든 장비나 디바이스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에스테티션의 손목에 피로도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장비 사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디바이스가 들면 가벼워요.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썼는데 그 알루미늄 합금 소재의 특징이 경량성, 가볍다라는 거. 그리고 산화 부식이 잘 안 된다는 거, 마모가 잘 안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볍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쓸 수 있는 디바이스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한국에선 특히 의료용 디바이스 칼날 같은 경우는 합법
기준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적합하다라는 게 국내에서는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필링을 했어요. 물리적인 필링 같은 경우는 턴오버 주기에 맞춰서 한 달 간격으로 들어가죠. 이건 정상 피부일 때 기준이에요. 물론 민감도가 있으면 5주, 6주 텀에 두고 재생을 충분히 기다렸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모든 필링에 있어서 피부에 데미지를 줬다면 재생을 촉진해야 되는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 사후 관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1차적으로는 진정을 먼저 해요. 아까 스위치드 겔을 발라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젤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 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면으로 닦아내지 않아요. 바로. 그러면 불금증을 유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마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머미 마스크라고 했던 이 이온도가 높은 해수 토너를 가지고 그 머미를 적셔서 1차 작업을 하는 거죠. 미라처럼. 그러면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놓잖아요. 그럼 점성이 묽어져요. 왜? 아까 젤에는 정제수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토너는 묽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필링을 했기 때문에 해수 토너의 흡수는 확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토너가 주는 보습력, 그리고 진정력, 1차 진정, 그리고 닦아낼 때 젤을 점성을 묽게 하기 때문에 자극 없이, 표면에 자극 없이 닦아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하고 나면요, 광이 나요. 수분이 확 들어가서. 그 작업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머미 마스크로 닦아내는 거예요. 머미 마스크로, 젤을. 네, 그럼 자극이 없고 1차 진정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인 재생이 들어가는 거죠. 본격적인 재생에 있어서 첫 번째 사용되고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결 건조 제품이죠. 어떤 성분을 그대로 다른 성분들을 첨가하지 않고 동결시키고 그리고 수분을 빼서 건조시키고 그래서 고순도의 성분만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든 제품이죠. 자, 동결 건조시키고 동시에 방부제, 보존제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멸균 처리 다 해놨어요. 그래서 바로 뚝딱 꺾어서 쓰시는 거고 한 스틱을 한 얼굴에 쓸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보시면 지금 이렇게 스틱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원래 동결 건조 제품이 과거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 알약 형태로 나왔어요. 이 알약 형태를 이런 유리볼에다가 놓고 거기서 솔루션으로 녹여서 이렇게 썼었는데 결국에는 유리볼을 우리가 깨끗하게 소독을 한다 하더라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더 안전하게 순도 높은 이 성분을 피부에 바로 사용하려고 스틱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 동시에 위생적을 고려한 거고요. 스틱 형태를 만든 부분이. 안에 성분을 따지면 콜라겐이 30%고요. 히알루론산이 69.9%예요. 두 개만 합치면 99.9%죠. 네, 나머지 미량은 PDRN, 미량, 펩타이드 미량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 다른 유효 성분들이 피부 친화력들이 있는 성분들이 미량 들어가 있고 메인은 콜라겐 30%와 히알루론산 69.9%. 둘 다 수분, 즉 재생이 메인이죠. 네, 보습력이 메인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한 동결 건조 기술력은 마이크로 포러스 매트리스라고 하는 동결 건조 기술력을 사용을 했는데 그 기술력은 국내에서 30년 동안 의약품을 정제할 때 만들었던 동결 건조 기술력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 동결 건조 기술도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의약품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동결 건조 기술력을 사용을 했다라는 건 어떠한 차이점을 얘기하냐면 기공률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팜플렛으로 가져갈 거예요.
이거 한번 챙겨주세요. 얘는 따로. 그래서 거기에 일반 동결 건조에는 기공률에서 공개 통로, 이 기공률이 불규칙해요. 근데 이 의약품 만들 때 사용되던 이 제품의 기공률은 일정해요. 그 일정한 기공률은 이 외관 유지가 뛰어나고 녹는 점이 빨라요. 그래서 솜사탕 녹듯이 되게 빠르게 녹아요. 맞아. 그 부분이 특징이라 균일하고 빠르게 녹고 외관 유지가 뛰어나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제품에서 첫 번째 사용됐던 거는 동결건조 기술력. 의약품 만들 때 두 번째 기술력은 바로 히알루론산을 정제하는 기술력이에요. 히알루론은 저희가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저분자 히알루론산, 고분자 히알루론산. 저분자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분자량이 작으니까 피부 침투율은 좋아요. 침투는 잘 되는데 히알루론산이 수분 탱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분을 가지고 있는 홀딩 능력, 유지 능력이 짧은 거예요. 분자량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피부 깊숙이 속보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속보습. 그래서 속보습을 채우는 거에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너무 좋지만 분자량이 작다 보니까 수분을 가지고 유지하는 능력은 짧다라는 거죠. 반면에 또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단점은 분자량이 크니까 침투는 깊게 안 돼요. 그래서 표면에 국한되어 있죠. 표피 표면에 수분을 담당하는 아이인데 침투는 잘 안 되지만 표면에 겉보습이라는 표현을 써요. 겉보습은 너무 좋죠. 수분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속보습, 겉보습을 동시에 잘 채워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JYHA라고 하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기술력이 있어요. 이거 특허 기술이거든요. 네, JYHA라고 하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정제 기술이에요. 이 특허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분자도 범위가 있잖아요. 분자량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분자라고 우리가 범위를 정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서도 같은 저분자 범위지만 그 분자량을 최대한 높게 해서 그 저분자지만 침투율도 높고 동시에 수분도 조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저분자의 분자량을 가진 히알루론산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력이에요. 그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보다 저분자지만 속보습의 유지 능력을 키웠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병원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분자, 그러니까 고분자와 그 다음에 저분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력, 동결건조 기술력과 그 다음에 특허 기술인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만드는 기술력, 이렇게 얘가 그게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와 함께 쓰는 게 옵티멀이죠. 이 옵티멀의 기준은 콜라겐, 물론 이 아이도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지만 이 아이의 기본은 핑크 플라워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5가지의 파이브 핑크 컴플렉스. 그래서 벚꽃, 그 다음에 다마스크 장미, 뭐 연꽃 해서 핑크색들의 네, 핑크 이제 5가지의 핑크 플라워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핑크 플라워 추출물 같은 경우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 콜라겐은 분해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1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MMP1이라고 하는 콜라겐 분해 효소의 이 활성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티에이징 쪽으로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EY와 EI를 이용을 해서 이거 앰플 타입이니까 EI를 이용해서 1차 속과 겉의 재생을 도와주는 재생 프로그램으로 쓰고 있고요. 얘는 꼭 고마직 플래닝 이후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재생이 메인,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핑크플라워 추출물 다 재생에 포커스를 맞췄기, 보습과 재생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 플래닝 이외에 병원에서는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필링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침 MTS, 니들링 이후에라도 모든 피부의 재생과 보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아이 이 단계부터는 들어가서 쓰시면 돼요. 접목시켜서. 네. 1차 재생. 그리고 나서 이제 1차가 액상 타입이라든지 고순도의 액상 타입이었다면 2차는 크림 타입이에요. 크림 타입. 줄기세포 크림팩이에요. 우리가 보면 식물체에 상처가 나면 줄기세포가 빠르게 분열을 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줄기세포의 가장 큰 효과는 상처 치유예요. 세포의 분열을 활성화시켜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줄기세포의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줄기세포 성분이 들어가 있는 크림팩이에요. 그래서 크림 제형이다 보니까 표면에 인공 보호막을 형성하는 2차 재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마른 팩이라고 하지만 재생 크림이에요. 네, 재생 크림이기 때문에 필링 후에 특히 피부가 건조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당김을. 그래서 이 크림을 약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영양 크림처럼 사용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다. 빠르게 재생을 도와주고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재생 크림을 가지고 1차 팩을 사용을 하는데 그 크림의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이러한 벤리제 시트지를 올리는 거죠. 이 벤리지 시트지 같은 경우는 모카 씨앗으로 만들었는데 모카 씨앗을 감싸고 있는 솜털들이 있는데 그 솜털을 섬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0% 친환경 소재죠. 이건 일본 정품의 정품이거든요. 일본 정품의 아사히 카세이의 정품 인증을 받은 시트지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수분을 만나면 쫙 달라붙는 에어핏 타입이 돼요. 수분을 만나게 되면 쫙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베이스로 발랐던 크림의 흡수율을 높여줘요. 그리고 통기성이 되게 우수해요. 이 위에 우리는 LED라고 하는 기기 있죠. 광선 테라피도 함께 쓸 수 있어요.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모든 피부용 사용 다 가능하고요. 직접 사용을 해보면 쫙 달라붙기 때문에 약간 리프팅처럼 느끼는 고객들의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요 크림, 줄기세포 크림을 베이스로 발랐다 다음 그 위에다가 이런 이제 친환경 시트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흡수를 한 번 더 도와주고 10분 정도 그 위에 광선 테라피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 관리 프로그램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총 소요 시간은. 그리고 바디에다 쓰는 거는 제품은 동일해요. 마지막 시트지만 달라요. 바디로. 이렇게 직사각형의 시트지를 원하는 부위에 잘라서 쓰는 거죠. 그래서 등드름, 가드름, 특히 칼날 자체가 우리가 카트리 자체가 칼날이기 때문에 필링 플러스 제모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 국내에서는 웨딩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많이 써요. 네이프, 업스타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프 부분에 드레스 라인에 할 때 솜털과 함께 필링 작업, 네이프 부분 정리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고마지 플래닝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물리적인 필링 프로그램, 디바이스를 이용한 우리가 그동안 물리적인 필링에는 레이저가 있었고요. 레이저, 박피, 레이저 박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필링과 같은 기기 필링이 있었고요. 제품을 이용한 해초, 알라딘과 같은 그런 제품필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물리적인 필링이 생긴 거죠.
디바이스를 이용한 물리적인 필링. 그런데 모두의 공통점은 각질과 피지를 제거해서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시켜서 피부의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재생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은 필링의 공통적인 효과이자 목적이에요. 필링의 목적이자 효과죠. 그로 인해서 새살이 오른다든지 톤업이 된다든지 리프팅, 탄력, 주름, 여드름 개선 이건 모든 필링의 공통이죠. 원리 재료만 달라졌을 뿐. 그런데 이 아이들의 공통은 그러하지만 다른 점은 하나 있다. 바로 얘만 카트리지가 칼날이다 보니 솜털까지 제거가 되더라. 네, 제모, 왁싱의 효과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왁싱술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국내에서도 얘가 들어왔다가 2017년도에 엄청 핫했어요. 그러다가 확 죽었어요. 다시 부활하는 건 저희 때문에 이제 그러긴 하는데 왜냐면 필링으로 써야 되는데 왁싱으로 쓴 거예요.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질층은 되게 얇은데 그걸 솜털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피부의 각질층이 무분별하게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시술 후 피부가 너무 아파요. 빨개졌어요. 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정립을 어떻게 하냐면 얘는 필링입니다. 그래서 오버 필링하면 안 됩니다. 제모술이 절대 아니고 부수적인 효과일 뿐 메인은 필링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걸 강하게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고마지 플래닝은 필링 전에 사용하는 제품, 필링 전 제품, 필링 제품, 필링 후 사후 관리의 제품 하나의 프로토콜로 구성된 라인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물리적인 필링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이제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 중요한 건 안정성과 위생, 그리고 편리성 이 부분들을 제품에도 녹여졌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력에도 녹여졌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도 녹였어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굵은 각질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얘를 이용을 해서 보시면 저희가 샌딩 파일이 이렇게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거칠기가 다 달라요, 대표님. 음, 어떤 건 되게 거칠고 어떤 건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피부 이제 두 종류 파일이 아마 세팅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다가 이건 일회용이에요. 이렇게 뜯어서 붙여요. 붙인 상태에서 뒤에 눌러요. 얘가 네. 충전 형식이거든요. 아, 네. 네, 충전해놓고 이제 무선으로 쓸 수 있어요. 음, 자, 이렇게 눌러서 얘를 가지고 발바닥에 1차 각질 정리해요. 굵은 각질은 얘로 정리해요. 네. 파일이 두 종류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각질이 두껍냐, 각질이 두껍지 않냐에 따라서 파일의 거칠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1차를 했어요. 두껍게. 뭐 발가락이든 발등, 뭐 발 뒤꿈치든 다 한 다음에 그리고 파일링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좀 작아요. 네. 거기다가 양면에 이렇게 패치를 또 붙여요. 이렇게 하나 붙이고 또 반대쪽에 하나 붙이고 얘네들도 거칠기가 두 종류예요. 거칠기가 두 종류라서 하나는 거칠기가 센 걸 가지고 먼저 이 아이로 1차 풋스위치를 한 다음에 남아있는 각질, 일어난 각질들이 있어요. 가시각질이라 그래요. 뾰족뾰족하게 일어난 가시각질들을 조금 얘네들보다 아까 걔네들보다 부드럽지만
부드러운 와중에 거친 거. 부드러운 부드러운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뿔룩뿔룩 올라온 아이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줘요. 그렇게 올라온 각질들을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렇게 뒤꿈치 사후 관리, 뒤꿈치 패치를 붙이는 거예요. 얘도 하이드로겔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가. 아, 그래요? 네, 하이드로겔로 되어 있고요. 이 밴드도 밴드 알러지 있는 분한테도 쓸 수 있는 의료용 밴드 소재예요. 네네. 이게 감싸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거를 뒤꿈치를 가운데다 놓고 감싸서 들어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침에 붙였다가 저녁에 샤워하고 떼고 또 다시 새로운 거 갈고. 네. 그래서 뒤꿈치는 결국 피지선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털이 없잖아요. 털이 있는 건 피지선이 있다는 얘기고, 털이 없잖아요. 손바닥과 발바닥은 피지선이 없어요. 그렇죠. 즉 유분이 없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건조해지고 더 쉽게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패치를 붙여서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보통 얼굴은 사후 관리 제품 되게 많아요. 근데 발에는 사후 관리를 잘 안 해요. 맞아요. 샤워할 때 바세린 정도 바르는 정도? 근데 이 패치를 붙이고 8시간, 10시간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붙여놓고 일상생활하고 저녁에 씻을 때 떼서 다시 갈아 끼고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붙여놓으면 걷거나 이럴 때 어떻게 밀리지 않나요? 양말만 신으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양말 신으면 돼요. 대신 맨발로 다니면 미끄러져요, 얘가. 이렇게. 네, 양말 신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습감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사실 국내에서는 얘를 저희가 의약 외품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타임을 놓쳐가지고 못했어요. 하이젤의 의료용 밴드예요. 의료용 밴드이기 때문에 밴드 알러지 있는 분들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저희가 같이 가져갈 거거든요. 네. 한 박스에 20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패치, 요거 20장이 들어가 있는데, 요 20장 안에 요게 2장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발. 네. 그럼 이게 한 달용인가요, 거의? 20일용인 거죠? 20일용이죠. 하루에 한 장 쓴다 그러면. 그것도 뭐 브레이크 하루에 한 장 쓴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쓴다 그러면 열흘용이고요. 계속 왜냐면 써도 상관없는 거죠? 네네. 패디 플래닝은 2주 간격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2주 음. 간격이니까 첫 번째 시술 받고 2주 후 오기 전에 홈케어로 발 뒤꿈치를 보호해주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약간 그런 2주 간격이라는 게 2주는 그 약간 회복 시간을 좀 필요로 하는 건가요? 맞아요. 하니까. 네, 왜냐면 패드 같은 경우도 뒤꿈치에 각질이 많잖아요. 굳은 살이.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사람 키가 뭐 160, 170, 180이겠지만 그 사람의 체중을 발바닥이 견디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발바닥, 그 작은 발바닥이 우리 사람 전체 몸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마찰과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마찰과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질층을 빨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껍게.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무리하게 벗겨내잖아요. 한 번에 각질을. 그러면 내 몸을 또 다시 지탱해야 될 때 아파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또 더 빠르게 또 각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자기를 보호. 네. 그래서 많은 각질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당한 각질을 제거하고 굳은 살이 생기지 않게끔 예방관리, 발걸음 습관, 스폰지, 쿠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언을 하면서 개선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번에 가져가는 제품이 이제 액상 모델링이에요. 네네. 네, 추가로.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도 이번에 2종류 가져갈 거예요. 시카, 네. 그다음에 펩타.
네. 네, 그래서 하나는 진정이 메인이고요. 하나는 탄력이 메인이에요. 네. 이번에 베트남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고무 모델링이라서 파우더 모델링은 전 세계적으로 다 써요. 네네. 네, 근데 파우더는 물과 파우더를 믹싱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물이 필요하지 않고 음, 이렇게 젤과 에센스로 진행하는 거예요. 음, 네. 보통은 고무 모델링의 특징은 처음에 올려놓으면 어떠냐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굳기 시작해요. 그렇죠. 굳으면서 내 피부의 온도가 흡수되면서 얘가 굳어서 미지근해져요. 음, 그리고 떼면 어때요? 되게 드라이해져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뗄 때도 끝에가 하얗게 다 음, 굳어가지고 민감하신 분들은 또 자리도 남아요. 음, 근데 저희 지금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델링은 결국에는 표면에 바른 아이들을 밀폐 효과를 주면서 흡수를 시키지만 결국 표면이 다시 매트해지거든요. 음, 근데 레이저 박피나 필링, MTS, 알라딘 필, 플랜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 표면에 수분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당기지 않게끔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액상 음, 모델링의 특징은 5분, 6분, 7분, 8분 맥심 8분 정도 되면 건조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모델링에 포함되어 있는 에센스가 흘러나와요. 음, 그래서 나중에 제품 받으실 거잖아요. 이거 아마 받으실 네네. 건데요. 받으실 때 얘를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유리볼에 가만 놔둬 보세요. 한 이틀 정도. 음, 음, 그러면 주변에 에센스가 아주 흘러져서 나올 거예요. 어, 이 모델링의 특징은 뭐냐면 마무리에도 표면에 수분과 이 영양을 주기 위해서 표면에 주기 위해서 에센스 모델링 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음, 이렇게 자극적인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고무 모델링은 베이직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고요. 약간 네네. 스페셜한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 이 액상 모델링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떼어낼 음, 때도 자극이 안 돼요. 음, 젤 타입이라서. 젤리 타입이라서 떼어낼 때도 자극이 안 되고 음, 떼어난 다음에 표면에 에센스가 흘러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흡수시키면 돼요. 그래서 음, 보습감이 훨씬 더 좋고 피부가 유연해요. 그래서 얘를 음, 프리미엄으로 시술 프로그램마다 구분을 해서 하고 있어요. 어. 그 베트남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많았어요. 그럼 만약 고마직을 해서 그 머미 마스크까지 다 끝난 상태라면 그리고 나서 LED랑 뭐 그거 저기 머미 마스크 다 하고 또 이걸 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별도로 따로따로 해요. 어, 타입에 맞게끔 음, 우리는 요게 있잖아요. 그쵸? 네네. 그쵸?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도 가능하고요. 음, 또는 액상 모델링으로도 마무리가 가능한 거죠. 음. 예.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다 어떻게 차이점을 말해야 하냐면 될까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 아이를 해줬어요. 네네. 한 다음에 플래닝을 하고 나면 에스테틱에서 저희가 플랜을 짤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고마지기 한 달 간격이죠. 네네. 그쵸? 자, 고마직을 첫째 주에 했어요. 그러면 네네. 하나, 둘, 셋, 넷, 네 번 또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3주 내지 4주 간격으로 오거든요. 네네. 고마직을 만약 서양에서 한다 그러면 네네. 고마직이 필링이잖아요. 네네. 필링하면 재생관리가 중요하죠. 그럼 그렇죠. 이 날은 더말 하이퍼팩으로 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일 후에 재생관리를 또 하면 피부가 더 좋죠. 네네. 자, 한 번 시술하고 한 4번의 재생, 여러 번의 재생은 필수인데, 그러니까 중요한데, 요때 재생 때 동결건조 그대로 재생 따오면 되죠. 네네. 그쵸? 그리고 마지막 팩 올릴 때 액상 모델링으로 그때 하면 되죠. 음, 마무리를. 음, 네,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여드름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환웅에는 못하니까.
피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기름기가 음. 너무 많아요. 이 크림 되게 소량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왜냐면 약간 재생 라인, 재생 크림이기 때문에 약간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S상 모델링으로 가야죠. 네. 피부 유형에 따라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쌌구나. 이게 재생크림 같은 그런 역할이어서. 제가 안 그래도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게 굉장히 맞아요. 비싸게. 비싸요. 근데 저희 그러면, 원장님들한테서 되게 좋아요. 반응은. 그럼 다른 리페어 크림 같은 게 필요 없겠네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용량이 크다 보니까 음, 저희가 덜어드리라고 하고 소비자 판매할 때는 원장님도 공급 가격보다 높게 받으시면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이게 재생크림으로 판매하면 훨씬 좋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네. 250g이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따로 집에서 이제 관리하실 때 따로 예를 들면 그런 필링 같은 거나 이런 맞아요. 피지컬 필링 같은 데 하게 되면 별도로 이런 재생크림 판매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걸로 하면 다 되는 거네, 다. 네,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 이제 재생크림을 덜어준다든지 덜어주지 않거나 어차피 영양 크림처럼 저는 쓰거든요. 네, 크림 라인처럼. 그렇게 음. 해서 이제 쓰시면 돼요. 혹시 레이저라든가 다른 이런 필링 할 때도 그럼 이걸로 그냥 재생크림을 가도 네, 되겠네요. 재생크림 이걸로 쓰면 돼요. 병원에서는 어, 대표님 말 그대로 그냥 재생크림이기 때문에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일주일 동안 당기 면상이 되게 심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 당기 면상을 예방해주는 재생크림용으로 쓰시면 돼요. 음, 네네. 그래서 큰 아이는 요 일지를 들어갈 거고요. 네. 한 컵 딱 맞춰서 계량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음, 얘는 이제는 작은 컵. 음, 요렇게 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네. 사용하는 것도 편리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돼요, 저희가. 그리고 거기에 샘플을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마직은요, 필링,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네네. 필링은 종류가, 그러니까 필링에 사용되는 재료가 여러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레이저라는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광물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크리스탈 이런 광물을 네네. 이용한 필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을 이용한 케미컬 필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제품 필이 있고, 물리적인 디바이스 필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재료만 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음. 얘네들의 재료를 피부 유형에 각각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표면에 민감도가 있다. 그러니까 표면에 붉음증이 있다. 그러면 물리적인 애들은 패스. 그쵸? 그쵸? 네. 근데 표면에 붉음증이 심해요. 그러면 화학적인 걸로 먼저 접근. 네네. 자극 주면 안 되니까.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안에 민감도는 없어요. 우선 배제해요. 민감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붉음증이 없어요. 붉음증이 없으면 화학 필, 물리적인 필 둘 다 오케이잖아요. 둘 다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그 안에 솜털까지 있네. 피부톤이 좀 어둡고 털이 전반적으로 좀 많은 유형의 피지가 좀 있고 각질도 있으면서 이러한 유형의 이제 필링을 받고자 하네. 그럼 플래닝이 적합한 거고. 만약에 피지가 많아요. 각질도 있는데 민감도는 없는데 근데 솜털이 많지 않아 얼굴이. 그럼 굳이 고마직 플래닝 쪽은 고객이 받았을 때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굳이 나는 산필도 있고 물리적인 다른 제품필도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한 샵에 무조건 필이 한 종류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학 필도 있고 물리적인 필도 있고 그 물리적인 필 안에 제품 필이 있고 디바이스 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객의 유형을 보고 이 사람은 피가 많아. 어두워. 근데 털까지 많아. 그러면 플래닝이 베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은 털이 많지는 않아. 그러면 화학 필, 물리적인 필, 디바이스 필을 번갈아 가면서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거죠. 왜? 다양함을 줘야 되니까. 에스테틱 원장님들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고객에게 다양함을 줘야지 고객이 이탈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